한방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독일 대 튀르키예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은 월드컵 부진 이후에도 그 후 열린 평가전에서 충격적인 연패를 당했었다. 일본의 사고를 허용했고 콜롬비아 상대로도 패했다. 그러나 감독 교체 이후 나선 연전에서 미국과 멕시코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며 한숨을 돌렸다. 퀼크루그의 연속골이 나왔고 비르츠와 사네 등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하는 선수들도 역할을 했다. 크로스가 중원에서 가능성을 보이며 부상으로 빠진 무시알라를 대체할 수 있음도 증명했다. 튀르키예는 웨일스와 크로아티아 등을 제치고 이미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월드컵 예선까지는 성적을 내지 못하며 주춤했지만 다시 유럽의 주류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래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야지즈가 팀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페네르바체의 윈데르와 카베치가 그와 최전방에 나설 것이고 인테르의 스타인 차라노글루가 중원을 지휘한다. 독일의 승리를 본다. 부진하던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감독을 나겔스만으로 교체한 이후 연패를 끊어내며 흐름을 바꾼 독일이다. 또 이 경기는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홈경기이기도 하다. 튀르키예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중원 경기력이 좋은 팀이긴 하지만 균도안과 고레츠카, 크로스의 독일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다. 퀼크루그의 안정적인 문전 마무리 외에도 사네가 측면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독일이 승리할 것이다. 프랑스의 승리를 본다. 음바페와 그리즈만, 지루 등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콜로 무아니와 덤벨레, 인테르의 튀랑 등 좋은 선수들이 대신 선발로 나설 수 있다. 홈에서 상대를 경기 내내 몰아칠 프랑스가 무난히 승리하고 전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프랑스는 6전 전승을 기록하며 이번 유로 지역 예선에서 포르투갈과 함께 전승을 기록 중인 유일한 팀이다. 그로 인해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홈에서 팬들에게 더 많은 승리를 안기려 한다. 음바페와 그리즈만, 지루와 코망 등 주축 선수들 이 모두 소집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의 자이르 에메리는 17세 나이에 대표팀에 뽑혔다. 라비오와 포파나 등과 시간을 나눠 가지며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브롤터는 이번 조별 예선 6경기에서 무득점 21실점으로 전패했다. 산마리노와 리텐슈타인, 물타 등과 함께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기에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다. 이번 일정에는 프랑스를 비롯해 어려운 팀을 만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승리를 본다. 음바페와 그리즈만, 지루 등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콜로 무아니와 덤벨레, 인테르의 튀랑 등 좋은 선수들이 대신 선발로 나설 수 있다. 홈에서 상대를 경기 내내 몰아칠 프랑스가 무난히 승리하고 전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네덜란드 대 아일랜드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리스와 2위 경쟁 중인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기에 1승 1무만 기록해도 2위를 확정할 수 있다. 마지막 경기가 조 최약체 지브롤터라는 점도 팀에게는 다행이다. 그러나 확실한 통과를 위해서는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 로엔트리 상에 큰 변화는 없는데 반달크와 프림퐁, 나단 아케와 드브리의 수비진, 페에노르트의 바이퍼와 스탱스를 비롯해 레인더스의 중원, 베오스트와 말렌, 브로비 등의 공격진 등이 정상적으로 소집됐다. 아일랜드는 탈락이 확정됐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비롯해 복병 그리스까지 쉽지 않은 팀들이 가득했던 조를 이겨내기 어려웠다. 2승 5패에도 골득실 0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는 도어티와 더피, 오세이 등이 잘해줬지만 최전방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로빈슨의 컨디션 저하 속에 퍼거슨과 아담 이다 등이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본다. 아약스 소속인 브로르와 베르하인 등이 부진한 최근을 보내고 있지만 베오스트가 공중볼 장악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사비 시몬스가 아일랜드의 측면을 경기 내내 공략할 것이다. 홈의 이 점도 충분히 살릴 네덜란드가 승리하고 본선행을 확정할 것이다. 금일 스위스 대 코소보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는 이스라엘전을 승리하고 조 1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아직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했다. 무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이 팀과 같은 승점이고 이스라엘도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경기에는 주전 풀백인 페르난데스가 징계로 빠지기에 전력 누수도 있다. 그래도 자카리아와 자카가 나서는 중원이 강력하고 오카포와 스테펜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다. 코소보는 11월 첫 경기에서 이스라엘에 승리하며 승점 10점째를 수확했다. 그러나
스위스와 루마니아의 맞대결이 남아있고 이스라엘도 승점에서 앞서가기에 본선행은 사실상 좌절됐다. 스위스가 전패를 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부진한 상황이 모두 나와야 이유를 노릴 수 있다. 그래도 희박하지만 희망이 살아있기에 이번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스위스의 승리를 본다. 코소보가 템백으로 나서면 아시차와 무리키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본다면 홈팀도 힘든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코소보는 무승부면 탈락이기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야 한다. 공격적으로 나서 수비 라인에 부담이 생길 원정팀을 오카포와 암도우니, 스테펜의 삼각편대가 공략할 스위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이스라엘 대 루마니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탈락이 확정된다. 스위스 상대로 패하진 않았지만 승저 4점 차이로 뒤진 상황에서 남은 경기가 이 경기에 불과하다. 그래도 스위스 전에서 후반 막판 교체로 들어온 그라나다의 공격수 와이즈먼이 동점골이 나왔기에 희망을 이어갔다. 이 경기에는 자하비와 트거만, 마카비 하이파의 칼라일리 등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루마니아는 최근 3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승점 7점을 획득했다. 같이 무패를 달리는 스위스와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에서 뒤진 조 2위로 본선행에 가까워졌다. 제노아의 센터백인 드라구신과 라쿠프의 측면 수비수 소레스크를 중심으로 한 수비가 탄탄하고 스탄치우의 수비 보호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이스라엘은 이 경기를 승리하지 못하면 본선행이 좌절된다. 그러나 홈 일정을 전쟁 이슈로 중립해서 하기에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 자하비와 칼라일리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마린과 스탄치우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두텁게 중원을 꾸리고 나올 루마니아의 골문을 열기 어려워 보인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